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괴강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강살은 제가 오래전에 그 신살편, 신살을 다룰 때 아주 앞쪽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신살의 아주 초기 편에서 이 괴강살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괴강이라고 했을 때 괴강이 이제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괴강살이 잘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괴강살은 단지 천을 귀인에 맞서는 어떤 흉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다소 아쉽고 너무 가볍게 괴강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괴강살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 또 괴강살의 어떤 이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주로 이 연해자평, 그러니까 고서죠. 이게 고전에 있는 명리 고전인 연해자평에 있는 괴강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괴강사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사를, 괴강사를 했을 때 그 느낌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주를 감명하실 때 또는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때 괴강살이 있는 분들은 상당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괴강살을 우리가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신살, 제가 한 1년 또 더 된 것 같은데, 그 초기에 신사를 다루던 초기 편에서 아주 앞쪽에서 제가 그 신사를 다룰 때 괴강살을 굉장히 앞쪽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괴강살과 오늘의 괴강살은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괴강살, 그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괴강살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괴강살과 또 동시에 이 고전에 근거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통 우리가 괴강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천간에 십천간 중에서 무, 경, 임, 이렇게 양간이 갑병, 무경임이 있는데, 십천간에서 이 갑병은 제외를 하고 이 무경임은 이제 음운동을 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십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음운동이고, 갑병은 양운동을 하는 영역에 있는 양간이죠. 그리고 무경임은 양간인데 음운동을 하는 영역에 있는 어떤 천간이라는 것이죠. 양간은 양간인데 음운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과 병은 우리가 오행으로 치면 양의 영역에 속하는 양의 궤도에 있고, 무경임은 음의 궤도에 있는,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무토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역시 음운동을 하는 음의 편에 서서 있는 거거든요. 양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경임 이 세 개를, 갑병 무경임이라는 양간 중에서 무경임 이 세 글자를 우리가 음운동 영역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병, 무, 경, 임, 이거를 5개를 오양간이라고 하는데, 이 갑병을 이제 양간,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죠. 양 운동을 하는 분열과 팽창 운동을 하는 십간이고, 무경임은 통일과 수렴을 하는 그런 양간인데, 통일과 수렴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하는 십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강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음운동을 하는 무경임에서, 무와 경과 임에서 밑에 이 괴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이 진과 술이거든요. 이 진과 술이 있으면 이제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해서 이 6개를 보통 괴강살이라고 보통 이렇게 명리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개를 보통 괴강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연해자평에서 제시하고 있는 괴강살은 이것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4개만 진정한 괴강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해자평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임진, 경술, 무술, 경진 이렇게 4개가 괴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괴강에는 4개가 있다. 임진, 경진, 경술, 임진 이 4개가 괴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중에서 보통 명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6개 정도를 괴강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연해자평에서는 요 4개, 고서 연해자평에서는 요 4개를 괴강살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괴강은 요 4개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 중에서 괴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임술이 해당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진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요거를 뺀 요 4개가 괴강살에 해당이 된다. 오리지널 괴강살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괴강사를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 좋지 않게 받는 그런 경향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괴강살이 되려면은 이제 일단 물론 괴강살은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잘못 구성되면은 아주 이제 공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괴강살 자체가 그렇게 흉한 신살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넘치고 좋은 신살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돼야만이 괴강이 제대로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발복할 수 있고 좋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부귀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괴강살이 되려면 일주가 괴강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가 괴강이면서 단지 일주만 괴강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가 이렇게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일주가 있으면서 또 연주라든가 월주라든가 시주에도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더 있으면은 그러면 아주 좋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신강하든지 원사주에서든 괴강살이 있는 사람은 일간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원사주가 뭐 좀 약하다면은 운에서 신왕문을 만난다면은 발복이 백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상관, 견관, 위화백단, 그러니까 정관과 상관이 서로 만나면 위화백단이니까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된다. 그러니까 위화, 백단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괴강살은 일주가 괴강이면서 연이나 월이나 시에 또 괴강이 있는 경우 그렇게 된 구조가 됐을 때 일간이 강하거나 그때 사주가 일간이 강하거나 또는 신왕한 일간이 강해지는 운을 만나면은 거꾸로 위화백단이 아니라 발복이 백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복을 할지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발복을 한다는 거죠. 부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괴강살이 일단 일주가 괴강이면서 연월시 중에 또 괴강이 있는 그런 구조면 이제 잘 구성이 된 것이고 괴강살로서는 잘 구성이 된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신왕해야 되고 1번 신왕해야 됩니다. 운에서 만나도 원사주에서 신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관이나 형충, 그러니까 형사를 만났으면 안 된다. 형충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든 운에서든 재나 관성을 만나거나 형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대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조건이 까다롭죠. 괴강살이 성립되려면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괴강살이 성립되는 조건 1번 일주 플러스 다른 곳에, 그러니까 연이나 월이나 시에 괴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원사주가 강하든지 운에서 강해지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관이나 사주의 원사주에서도 재관을 보면 안 되고 운에서도 재관을 만나면 흉합니다. 재관을 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형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재관과 형충이 없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괴강살이 기이한 발복을 할 수 있다. 발복백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사
사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귀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괴강살이 제대로 사주에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일주와 연월시에도 괴강이 있으면서 또 일간이 강하면서 재관이나 형충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된다면은 크게 발복하고 크게 부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괴강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모가 있죠. 괴강은 이제 미모도 넘치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뭐 이런 어떤 리더십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미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강이면은. 그리고 기타 이제 괴강살의 성정은 총명하고 그 글재주, 그러니까 글재주가 좋다.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과단성, 결단성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의 흠이라면 이렇게 살상을 즐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일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직업이 죽이고 살리는 어떤 직업, 그러니까 무관 직업이죠.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경이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또는 상담하는 사람들, 뭐 심리 상담을 하든가 이런 명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괴강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살상 죽이고 살리는 영역에 속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괴강살은 만약에 일주만 괴강인 경우, 그러니까 사주가 일주도 괴강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연월시에도 괴강이 있어야, 그 중에도 한두 개의 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일주만 홀로 괴강이 돼 있는 경우에는 형충되고 사주가 충이 돼 있으면은 일주가 예를 들어서 뭐 무술일주다, 무술일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뭐 다른 뭐 병진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진 이런 게 있으면 진술충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쏘임배라는 겁니다. 쏘임배에다가 형벌과 빈궁이 뼈에 사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만 괴강살이면서 다른 곳에 괴강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형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불리한 안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괴강살이 구성이 잘 되면 대발복하지만은 갔다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괴강살이 있는 것을 꺼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괴강살은 잘만 구성되면은 아주 기이한 발복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귀로 성공을 해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자평에서 괴강살에 대해서 제가 이 원문, 연애자평에 있는 원문을 옮겨놨는데 이거를 잠깐 볼 것 같으면은 괴강이라는 것은 임진 네 개라 그랬어요. 유사 그랬으니까 네 개고 임진, 경술, 무술, 경진 요거를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일위 가림자 중 그랬으니까 일주에 괴강이 있고 다른 곳에도 이제 중복돼서 괴강이 있으면은 반드시 복이 있다. 그리고 운이 신왕 한쪽으로 가면은 발복백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서 괴강이 일주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괴강이 있어서 일간이 강하게 되면은 발복백단,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발복은 굉장한 발복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발복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발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괴강살이 지장간에 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장간에 재관이 있는 경우에 보면은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발복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재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기이한 발복을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관을 보면은 화환이, 그러니까 화와 근심이 바로 도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성격은 총명하고 문장이 크게 문장력이 진발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문장력이 좋고 일에 임해서는 결단력이 있고 유시호사를 그랬으니까 죽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죽이고 살리는 직업, 또는 그 죽이고 살리는 직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군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의료 계통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언론 뭐 이런 것 계통 또 다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 상담이든 뭐 정신 상담이든 이렇게 명리가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의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속하는 직업군을 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성정에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강살이 있는 분들은 명리가 중에도 많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심리 상담, 뭐 진로 상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괴강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주에 재관이 있으면은 있고 또 그 형살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화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혹 그 일주가 홀로 이렇게 괴강이 돼 있을 때 충을 하게 되면은, 충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인이고 형벌과 그 책망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빈궁함이 뼈에 사무친다, 철골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만 괴강이면서 그러니까 사주에 형충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 그렇게 된 구조가 돼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공이 뼈에 사무친다 그랬어요. 빈공이 궁필 철골 그랬으니까. 그리고 운이 또 그 재관으로 이렇게 임하면 그때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괴강살이 있는 사주는 일주만 괴강일 때 지지에서 형충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괴강이 잘 성립되려면, 다시 정리하지만 1번 괴강이 괴강 일주에다가 플러스 연이나 월이나 시에 또 괴강이 있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신강해야 된다. 운에서는 원국에서 신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재관을, 원국이나 재관을 형충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만 되면은 괴강살이 매우 기이한 발복으로 대성공을 할 수 있는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매우 높아지는 그런 일주가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일반 하나의 신살로서 그냥 아주 가볍게 살펴본 기존의 그 괴강살에 넘어서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서 연애 자평을 중심으로 괴강살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괴강살이 잘 성립되면은 발복이 백단이라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기이한 발복을 한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발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복권이 당첨될 때도 있고, 뭐 어떤 기이한 어떤 사람들,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강살이 잘 구성되면은 대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 다만 괴강살은 성정이 굉장히 총명하고 이런 과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만약 일주만 괴강인데 충이 많은 경우에는 자 불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반드시 연애 자평에서 말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벌과 빈궁이 뼈에 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에서도 그 형충돼 있는 것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불리하다는 겁니다. 일주만 괴강이고 형충이 많으면 불리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반드시 형벌과 빈궁이 뼈에 사무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괴강이 있다고 해도 원사주나 운에서 그 형충돼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주만 괴강일지고 이면서 형충이 있을지라도 운이라든가 원국에서 그거를 해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괴강살 2탄, 일종의 이제 괴강살 2탄이 되겠습니다. 괴강살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 이것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